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승엽이라고 하고요. 저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지금 부교수로 데이터 사이언스, 저희가 그 스쿨 오브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그 단과 대학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로 그 별도 자체적으로 단과 대학이 만들어진 게 처음입니다. 버지니아 대가. 그래서 저는 거기 지금 부교수로 있고요.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학교에서도 겸임으로 그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 인터넷에서 이런 그냥 짤방 같은 거를 주워왔는데, 보시면은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바이올로지컬 뉴럴 네트워크로 그 이 이미지를 한번 프로세스를 해보자면, 뭐 이런 거 지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자동차가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젊은 친구 하나가 뭐 이상한 거에 이렇게 앉아있죠. 그리고 저거는 뭔가 밧줄 같아요. 차랑 저 학생이랑 연결을 해놓은. 이제 슬슬 불안하죠. 네, 엔진도 켜져 있고, 이제 저 뒤에 아주 신나 보이는 학생들이 트렁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도 들고 있고, 요즘 뭐 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뭐 술병 같은 것도 하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굳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딱 그냥 이런 그 비주얼 패턴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의 두뇌는 이런 많은 물리 현상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씬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거 차가 갑자기 출발을 하면은 이제 밧줄이 확 당겨지니까, 그죠? 사람 무게중심은 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면서 뇌진탕 같은 게 올 수가 있겠다. 뭐 혹은 이 줄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팍 끊어지면서 이제 얼굴 같은 데를 빵 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를 우리는 그 사람의 뇌는 보고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보고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AI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뭐 한 몇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발전이 일어나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비전 모델들이라든가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그 픽셀상의 패턴들을 그냥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나. 근데 그나마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항상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오작동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그 내용은 주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랑 기계공학과에 같이 있는 이유가 이런 AI 쪽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그 기계공학에다 응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단순히 그냥 챗GPT처럼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답하고 뭐 이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기계공학적인 혹은 물리학적인 어떤 이제 추론을 좀 그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 뭐 이것도 그 유명한 예죠. 그래서 다빈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년에 그 강둑 같은 데 앉아서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걸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플루이드 패턴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맨날 이제 실험하고 요즘은 이제 CFD 돌리면 다 나오는 거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노트를 막 적었어요. 네, 적었고, 그게 이제 그 후대에 있는 그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그 유체 현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자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대답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기계도 똑같은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슷한 류의 물리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이 기계가 이게 지금 이 물리 현상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이런 거겠구나. 이 물리 현상이 이런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건가 보다. 라는 식의 이제 그 유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AI 알고리즘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제 연구 주제고요. 잠깐 그냥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이 버지니아주라는 곳에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이니까. 그래서 워싱턴 DC는 그 다들 아시니까 워싱턴 DC가 여기고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샬롯츠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샬롯츠빌이라는 도시에 이제 이런 학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이시죠. 토마스 제퍼슨이 그 대통령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세운 학교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사이언스랑 기계공학이 이제 중간에 있는 실험실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기계공학 하는 학생들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도 있고 수학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기계공학 어플리케이션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하는 연구를 뭐 이제 세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Geometric Data Analysis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Geometric Data Analysis라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뉘앙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Geometric Data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3D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계공학에서 많이 이런 그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CAD 모델이라든가 뭐 3D 스캔 같은 것들, 아니면 매니팩처링 할 때 툴패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Geometric Data Analysis에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하면은 이 그 기하학적 지식을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도 이 Differential Geometry PDE 편미분 방정식을 그 미분기하학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응용을 해서 그 편미분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가 존재를 하고 그 해를 이제 그 생성하는 솔루션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의 이제 기하학적인 성질을 좀 밝혀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피직스 인폼 뉴럴넷이라든가 이런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그 물리학을 푸는 문제들을 좀 더 잘 그 쉽게 수학적으로 쉽게 그 문제를 포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쉽게 문제를 포뮬레이트를 하고 나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야 되는 양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런 예제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보자면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프로블럼들은 주로 이제 그 sequence of snapshots. 그래서 어떤 물리 시스템이 있고 그 물리 시스템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어떤 피직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하겠죠. 그 변화하는 물리 시스템의 스냅샷들을 보고 그 스냅샷들로부터 이 어떤 이제 그 governing equation에 의해서 이 물리 현상이 진행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ompressible 네비에-스톡스인데, 뭐 네비에-스톡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저 유동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냅샷들을 보고 뉴럴 네트워크 이제 과연 그 네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그 찾아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저는 저 스포츠 쪽이랑도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NFL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들 보면은 모션 캡처 데이터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이나믹스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그 유체역학이랑 재료 쪽에 관련된 예제들을 보여드릴 거라서 이 부분은 잠깐 생략을 하고요. 어차피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이런 사람의 움직임 같은 것도 사실 물리 시스템이에요. 물리 시스템이고 굉장히 스토캐스틱하고 굉장히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유체보다도. 그죠? 유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그 어떤 물리 방정식을 잘 따르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물성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그 moderate한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다르게 생겼고 여러분들도 다 다르게 생겼고 움직이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토캐스티시티가 큰 그런 물리 시스템인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만 그냥 그 수식만 놓고서는 풀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생체역학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그 힘들어했던 부분이 요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그냥 놓고 애널리티컬리 풀면 잘 안 맞더라였는데, 요게 이제 머신러닝이랑 컴퓨터 비전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스토캐스티컬리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 연구는 아니고 아마 도쿄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arkerless motion capture, 이게 이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NFL 보시면은
force that can shape the future of football to help keep players healthy, safer, and reduce injuries. The NFL's Amazon Web Services i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create the digital athlete, an injury prevention and prediction tool, running any play from any angle. 네, 요런 거. We're talking infinite simulations. Because striving to make the game safer is no longer a what if, but what's next. 이게 뭐 한국에서는 별 인기가 없지만 이 미식 축구라는 게 어마어마한 진짜 그 산업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축구장 가면은 그 4K 요즘 이제 그 4K도 이제 8K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가 그 스테디움마다 최소 38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각도에서 선수들을 찍으면서 막 모션 캡처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선수들은 뭐 이렇게 센서 같은 거 장착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그 옵티컬리 그 카메라 비디오만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이제 그 피지컬리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 막 여러 대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 무브먼트 캡처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좀 더 그 포커스 맞출 주제는 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더 있으실 만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Physics Aware 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해서 PARC, PARC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을 한 그 물리 기반 그 딥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오늘 사실 키워드가 Extreme Dynamics입니다. Extreme Dynamics. 네, 뭔가 이제 물리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든지,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레디언트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그죠? 혹은 뭔가 이제 반짝 일어나고서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 거는 이제 Fast Transient한 그 피처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다이나믹스들이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계적으로만 보면, purely statistically 보면 이게 다 아웃라이어잖아요, 그죠? 근데 통계 모델들은 어때요? 통계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평균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죠? 제가 아까 스포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야구 같은 경우도 사실 모탄이나 뭐 이런 MLB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아웃라이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이런 평균을 따라가는 그 모델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예측을 잘 못한다고요. 제가 그런 증거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발 물질,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폭발물인데, 저는 그래서 그 미국 국방부랑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폭발물이나 추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굉장히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머신러닝 모델로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이 모델들은 평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이 그냥 무던하게 그냥 그 변하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 갑자기 뭐가 팍 나타나고 갑자기 뭐가 싹 사라지고 이런 걸 잘 학습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릴 매테리얼 중에 하나가 요 결정 구조를 가지는 그 HMX라는 매테리얼인데, 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폭발물, 뭐 핵탄두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면은 이제 요 HMX 계열 폭발물들이 최소한 2개는 있어요. 그 에어백 터트리려고, 그죠? 그래서 뭐 CV 어플리케이션,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사용되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그 설탕 있죠? 설탕보다 에너지 총량은 훨씬 낮습니다. 이런 물질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쿠키나 이런 거 드시면은 폭발물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차이는 뭐냐? 이 설탕은 분해가 훨씬 늦습니다. 반응 속도가. 그래서 order of seconds, order of minutes, order of hours.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HMX는 반응이 한번 시작되면 몇 나노세컨드 안에 끝나버려요, 반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sensitivity of energetic materials, 이 베이루트에서 이제 5년 전인가, 그죠? 그 폭발이 한번 일어났었죠. 이게 다 많이들 추정을 하기로는 거기 이제 비료 저장 창고가 있었는데, 비료가 이제 애모니움 나이트레이트 이 이제 그 합성물인데, 얘네가 결국에는 그 화학적으로만 보면 폭발물 그 폭탄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저 안에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온도도 변하고 그러면 이제 thermally 이제 그 이 메테리얼이 그 팽창도 했다가 수축도 했다가 막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메케니컬 스트레스를 막 안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돼서 팡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터지는 임계치 요거를 이제 그 센시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테리얼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그 스토리지나 트랜스포테이션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그도 그런 게 이거 뭐 사실 그 센시티비티를 낮추려다 보면은 이 퍼포먼스도 같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센시티비티를 좀 더 인센시티브하게 만든다. 그럼 폭탄이 이 전반적으로 이제 폭발 성능도 약해지고, 예. 터져야 될 때 안 터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센시티비티랑 퍼포먼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뭐 두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molecular structure 자체를 화학식 자체를 이제 바꿔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요게 이제 저희 그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데 요 마이크로 스트럭처 여러분들이 이제 현미경으로 이런 그 폭발 물질들을 보시면 막 그 구멍도 막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폭발물 제조하는 게 그 아까 초콜릿 칩 쿠키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 있죠? 예. 그게 이제 바인더, 플라스틱 바인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이제 중간에 이제 에너제틱 크리스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실제로 터지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초콜릿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콜릿 칩들만 놔두면 잘 안 뭉쳐지니까 이거를 이제 그 쿠키 도우 같은 걸로 감쌉니다. 그죠? 그걸 바인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성능을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을 넣어요. 그래서 뭐 그 금속 나노 파티클 같은 것도 이제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쿠키에다가 막 뭐 M&M도 넣고 막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넣는 그런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형상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베리어블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아니면 바인더 프랙션 혹은 이제 중간에 이제 포러시티, 데미지 그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이 폭발물의 이제 그 뭐 민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Structure Property Performance Linkage, SPP 링키지라고 해가지고요. 이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변함에 따라서 그 폭발물의 전반적인 성능이라든가 민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요거에 이제 저희는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딥페이크 이런 거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게 이제 2020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한 2018년, 19년 그쯤부터 막 이걸 팔러 다녔는데 그때는 막 이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엄청 신기했어요. 요즘은 뭐 이제 뭐 챗GPT나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해주니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 딥페이크 알고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들을 그 리얼리스틱한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포러시티를 가지고 원하는 그죠? 그 크리스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원하는 그 몰폴로지를 가지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기계공학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말하자면 설계죠, 그죠? 설계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설계 변수가 바뀔 때마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크리스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 성질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small crystal versus large crystal 했을 때 이 temperature 어떻게 변하는지, 프레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크리스탈 사이즈가 작을 때 이런 조그만 빨간 점들을 핫스팟이라 그러는데 이 핫스팟이 많이 생겨요. 핫스팟이 많이 생긴다는 말은 훨씬 더 센시티브하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사이즈를 이제 막 변화를 시켜 보니까 이게 특정 그 크리스탈 사이즈 레인지에서 그 민감도가 확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저희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는 저희 콜라보레이터가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DoD 미국 국방부 슈퍼컴퓨터에다가 이거를 이제 큐를 넣어요. 그럼 큐를 넣고 한 하루 정도 걸립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인스턴스 하나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거 그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뭔가가 일어나고 이 중간중간에 이런 크랙 같은 데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핫스팟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메쉬를 굉장히 잘게 쪼개야 돼요. 메쉬를 굉장히 잘게 쪼개야 되고 타임 스텝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한 인스턴스 돌리는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국방부 슈퍼컴퓨터에서 엄청나게 이제 비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거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 SPP 링키지가 나오겠네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 그 에너제틱 매테리얼의 그 터모 메케닉스를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한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뉴럴 네트워크를 그죠?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냥 바로 저 템퍼처가 어떻게 변하고 프레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 가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그냥 기본적인 그 form of differential equation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variable x가 이제 저희 quantity of interest. 그래서 energetic material 같은 경우에는 temperature랑 pressure field. 요게 되는 거고요. 다 뒤에 이제 저런 뭐 네비의 스톡스나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pressure field랑 velocity field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quantity of interest. 그다음에 이제 mu가 이제 그 다이나믹스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코베리엇들, 그죠? 그래서 에너제틱 매테리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몰폴로지, 그죠? 마이크로 스트럭처 몰폴로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템퍼처 필드랑 프레셔 필드가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거의 모든 물리 현상들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들의 변화율, 그죠? dx dt equal some nonlinear differential operator d of x랑 mu, 그죠? 코베리엇 mu. 이런 폼을 따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자체를 한번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 그 d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f로 놓고선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게 저희 이제 초창기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아마 그 이 여름 학교 하시는 동안 그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 바이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웨이트랑 바이아스를 잘 튜닝을 해가지고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그 D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였고, 그러고 나면 뭘 하면 돼요? 그냥 적분하면 되죠, 저 미분 방정식은. 그래서 적분을 하는데 시간에 대한 변화율 dx/dt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하면 이제 F라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프로듀스한 아웃풋을 시간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델타 t만큼 우리가 이제 델타 t 이후에 future state를 프레딕트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저희 아이디어였는데, 뭐 요즘 뉴럴 네트워크 관련 페이퍼들이 다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엄밀하게 푸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뉴럴넷에 때려놓고서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알아서 풀어주기를 기도를 하는, 그죠? 이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도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오퍼레이터도 어쨌든 펑션을 인풋으로 받고 펑션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어떤 오퍼레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럴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작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팍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라색 박스들이 있고, 그죠? 옐로우, 노란색 박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 보라색 박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펑션 F,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그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해보자 하는 게 이 보라색 박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보라색 박스는 뭘 하냐면은 현재 템퍼처, 현재 프레셔, 그리고 그 몰폴로지가 또 그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우리가 variable of interest, temperature and pressure가 들어가고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또 다른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뭘 하느냐? 그 우리가 관심 있는 temperature, pressure variable 있죠? 얘네들의 time derivative를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도록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ime derivative를 아까 인테그랄 말씀드렸죠? 이거를 인테그랄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에다 그냥 한번 때려 넣어보자.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타임 데리버티브를 이제 인풋으로 받고 그 델타 t, 델타 x, 그죠? 델타 x를 아웃풋으로 내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또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물을 적분한 결과물을 이전의 템퍼처랑 이전의 프레셔에다 더하면 future state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future state을 우리가 이제 ground truth simulation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고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 타임 스텝에 대해서. 그래서 recurrent neural network, 그 계속 반복되는 만들었더니 꽤 잘 돼요. 이 보시면은 그 핫스팟이 생성되는 패턴이라든가 핫스팟이 생성되는 속도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예측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각 패널에 있는 결과물들은 이제 그 각 패널에서 이제 왼쪽은 그라운드 트루스고 오른쪽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프레딕트를 한 리절트인데 이 각 패널이 이제 그 서로 다른 마이크로 스트럭처입니다. 크리스탈 사이즈도 다 다르고 뭐 크랙 디스트리뷰션도 다 다르고 이제 형태학적으로 다 다르게 생긴 애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핫스팟이 생성되는 위치라든가 그 핫스팟 그로스 레이트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그 확산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르게 이제 그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은 뭐 얼추 다 잘 맞아요. 그죠? 뭐 제가 뭐 이거가 뭐 엄청나게 정확하다고는 알기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average hotspot temperature, average hotspot area 이제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의 rate of change도 비교를 해보면 뭐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요것만 조금 이제 차이가 한 500K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얼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팍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GPU 달려있는 랩탑에서 1초도 안 걸리면 그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1초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예측이 딱 나오는데 그 아까 그 시뮬레이션들 있죠 뒤 슬라이드에서 얘네들은 다 이제 그 엄청나게 비싼 슈퍼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이제 뭐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이나 초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컨디션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 라는 게 이제 저희 제일 첫 연구 결과였고 이제 그 이후로 좀 여러 가지 발전들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그 ICML 컨퍼런스에다가 저희가 발표를 한 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가 아까 그 왜 그 보라색 박스, 그죠? 이 보라색 박스가 그 미분 연산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그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그냥 아까 그냥 크게 D 하나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물리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블랙박스로 놔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dvection diffusion reaction equation을 따르는 이제 물리 현상들을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unknown diffusion operator, 그다음에 unknown advection operator, unknown reaction operator. 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요 세 가지 이제 텀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이제 이 advection 텀이라든가 diffusion 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보라색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옛날에는 지금 딥러닝이랑 그 옛날 머신러닝이랑 차이가 옛날에는 실제로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수학을 좀 할 줄 알았어야 됐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피처들을 이제 매뉴얼리 디파인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엔비디아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으면 피처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거의 하이브리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나믹스에서 어드벡션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고 디퓨전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고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는데 걔네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몰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한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explicitly 텀들을 디파인을 해주고요. 인테그랄 같은 경우도 좀 찝찝했어요. 사실 기계공학자로서. 그죠?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때려놓고서는 뭔가 타임 적분이 나온다는 게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그냥 purely data driven integration, 그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인테그랄을 하는 걸 학습을 해보고
반대로 purely numerical integration, 뭐 룬게쿠타 그죠? 4차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오일러 메소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purely numerical integration도 있고 그거의 하이브리드. 예를 들어서 룬게쿠타 4차 같은 경우는 4차항까지만 적분을 하는 거죠. 예, 그 고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에러로 남는데 그럼 그 에러로 남는 부분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나온 결론이 일단 첫째로 저 디퍼런시에이터를 텀들을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들어주면 학습을 훨씬 잘해요. 예, 훨씬 잘해요. 근데 뭐 당연한 게 그냥 블랙박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주고 야 이거 뭔가 편미분 방정식을 따를 건데 어떤 편미분 방정식인지 몰라 네가 한번 찾아봐 라고 알려주는 거랑 그죠? 아 이거 편미분 방정식인데 어드벡션 텀이 있을 거고 리액션 텀이 있을 거고 디퓨전 텀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네, 요 두 개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힌트를 좀 준 경우에 찾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줬더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폭발 물질인데 그 아까는 이제 여러 개의 크리스탈들이 막 뭉쳐 있는 그 미조 스케일에서의 폭발이었다면은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 크리스탈 하나 단위에서 일어난 폭발인데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줌인을 한 거니까 이런 막 어드벡션 패턴들도 훨씬 많고 이런 막 볼텍스도 막 생기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기하 구조들이 생겨요. 그죠? 그거를 원래 버전의 파악은 제대로 학습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런 텀들은 이제 힌트를 좀 더 주고 나니까 훨씬 잘하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이 케이스는 뉴럴 네트워크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케이스예요. 본 적 없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패턴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핫스팟 에어리어랑 핫스팟 템퍼처 비교를 했을 때 템퍼처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 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예, 2로 오고 나서는 굉장히 비슷한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잘 된다. 예. 물론 이제 에너제틱 메테리얼 말고도 저희가 이제 이런 네비일 스톡스나 좀 더 다른 이제 벤치마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좀 작고 그냥 좀 평범한 유동인 경우에는 사실 여기 있는 모델들이 다 잘 들어맞춥니다. 잘 들어맞추는데 이게 이제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고 이제 좀 더 그 뭐라 그러죠? 이 좀 더 이 바이올런트한 메케닉스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파크 버전 2가 훨씬 더 학습을 잘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컨 로우가 파크 버전 2죠. 그래서 보시면은 잘 되더라. 이런 거고. 이제 더 익스트림으로 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프레시블 네비일 스톡스인데 이제 마하를 넘어가는 음속을 넘어가는 초음속 유동인데 왼쪽에 있는 게 그라운드 트루고 오른쪽에 있는 게 파크 버전 2입니다. 그리고 마하 3.5 같은 경우는 이 파크 버전 2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도 저 바우샥이라든가 뒤에 이제 그 웨이크 패런 같은 것들을 잘 예측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면 되나요? 4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hysics Aware 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자명해요, 그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recurrently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과연 Physics Aware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했고, 뭐 저희도 이제 논문 내고 이제 이러면서 리뷰어들이 제일 관심 많았던 부분이 이제 이거였는데, 파크 버전 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실험들을 했죠. 저희가 이제 파크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예측을 했을 때랑, 피직스 나이브 모델, 뭐 유넷이라든가, 이 이매지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글에서 나온 VO의 옛날 버전, 예,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디오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인데,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게 이 피지컬리 어웨어한 모델들은 이제 이 예측을 어느 정도 잘 하는데 피직스 나이브한 모델들은 이제 막 그런 재밌는 짓을 해요. 이 뭐 핫스팟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뭐 얼추 비슷한데 재밌는 게 이제 막 여기 이제 샥이 막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충격파가 확 지나가는데 보면은 막 깜빡깜빡거리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샥 프론트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짓도 해요. 물리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다이내믹스가 디스컨티뉴어스 하더라
라는 거고요. 뭐 요즘 그 뭐 비오나 뭐 오픈 AI 소라 같은 모델 써보시면은 뭐 그런 거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 뭐 춤추는 동영상을 만들어라 이러면은 사람 팔이 막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나타나고, 예, 가끔은 막 3개가 되기도 하고 팔이 3개가 되기도 하고 4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슷해요 여기서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이 한 15 나노세컨까지는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5 나노세컨 이후에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잘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도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뭐 결론은 잘 되더라 라는 거고요. 이걸 사실 좀 더 깊게 이제 들어가 보자면, 제가 사실 제 이 발표 순서가 좀 뒤쪽이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배우신 내용들을 좀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핀이랑 그 팍이랑 그다음 뉴럴 오퍼레이터 또 배우셨죠. 그 내용들을 좀 더 제 관점에서 이제 그 아까 기하학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일단 그 제일 단순한 히트 이퀘이션, 그죠? 1D 히트 이퀘이션을 예로 들게요. 그래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게 이제 여기 그 그래프가 요 공간축이고요, R축이. U가 이제 템퍼처입니다. 그 다음에 T가 시간축이고요. 그래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는 게 T 이퀄 0일 때 템퍼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랬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템퍼처라는 게 그 히트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퀄리브리엄을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는 템퍼처가 컨스턴트 에브리웨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피직스 인포먼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저 변화해가는 저 곡면 있죠. 저 곡면의 지오메트리를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하겠다라는 게 사실 핀이에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D 히트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그 라이스 LR 그 2018년이죠. 그때 페이퍼로 보면은 그 타임이랑 그 공간 좌표가 인풋으로 핀에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템퍼처죠. 그죠?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라운드 트루스가 뭐 이제 뭐 임의의 시간 공간 상에서 임의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주로 이니셜 밸류라든가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게 데이터 러스 텀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핀에서.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러스고, 재밌는 게 이 결국에는 그 라이스 LR의 컨트리뷰션이 저거잖아요. Physics Informed Loss. 그래서 PD 레지듀어를 러스 펑션으로 넣어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겠다. 근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이제 그 히트 이퀘이션이에요. 그죠? 레지듀얼 오브 히트 이퀘이션. 근데 요 텀 같은 경우는 시간축으로의 미분값. 그죠? 그래서 시간축으로의 슬로프. 이 빨간색 벡터들. 그죠? 이게 요 텀이 되는 거고. 얘는 뭐죠? 라플라시안 오브 U. 라플라시안이 두 번 미분한 거죠. 예, 한 번 미분하면 슬롭이고 두 번 미분하면 뭐예요? 1학년 때 다 했는데. 곡률. 그죠? 기억나죠? 두 번 미분하면 곡률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축으로의 곡률과 시간축으로의 슬롭이 매그니튜드가 같아야 된다 라는 게 결국 히트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인 해석이죠. 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 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surface fitting이에요. surface fitting. 그래서 데이터 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surface 안에서 여러 로케이션들을 잡고 이렇게 surface를 lift up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떤 천 쪼가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걔네들을 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공간상의 어딘가에 핀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데이터 러스고, 얘는 뭐냐면은 Physics Informed Loss는 Regularization이에요. Surface의 지오메트리가 스무드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스무드한데 아무렇게나 스무드한 게 아니고 공률이랑 시간축으로의 슬롭이 어떤 관계를 만족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다리미질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게 이제 그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핀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으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설명을 안 하고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이고, 카니아다키스랑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works great in theory. 하지만 엔지니어의 관점에서는 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이제 저 오리지널 핀 페이퍼, 요즘 이제 새로 나온 핀 페이퍼들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나오는데, 오리지널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 제일 큰 문제가 우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물리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놓고 여기 있습니다. 물리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조건들을 막 바꿔가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경계 조건도 바꿔보고 초기 조건도 바꿔보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게 주로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관심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커브 피팅이죠. 커브 피팅이다 보니까 초기 조건이 바뀌거나 경계 조건이 바뀌면 뉴럴 네트워크를 새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P는 Neural Network as a Solver. 기존에 우리가 뉴메리컬 솔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대신에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솔버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매번 조건이 바뀔 때마다 솔버를 새로 푸셔야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결국에 솔버가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막 이거 보고서는 와 재밌다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럴 거면은 왜 이 짓을 하지? 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 솔루션 펑션에다가 커브 피팅을 한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이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모닉 어슬레이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스프링 댐퍼 시스템 막 진동하는 다이나믹스 자체는 리니어예요. 리니어 ODE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부 과정에서도 배우는 거고. 리니어 ODE인데 솔루션 펑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넌 리니어예요. 업 앤 다운.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커브 피팅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P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렴을 잘 안 합니다. 넌 리니어리티가 커지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익스트림 다이내믹스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 넌 리니어 다이내믹스를 학습을 못 한다? 이건 굉장히 큰 단점이었어요. 저희한테는. 한편으로 이제 뉴럴 오퍼레이터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뉴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좀 다르게 이제 관점을 잡는 게 우리가 어떤 space of functions, space of snapshots에서 한 점이 fluid configuration의 time instance, 그죠? time snapshot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다이나믹스가 일어난다, 이 유체가 흐른다라는 거는 이 space of functions에서 이 트라젝토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유식한 말로 그냥 반학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자들은 그 반학 스페이스에서의 트라젝토리가 이제 하나의 솔루션 펑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P는 이제 저 반학 스페이스에서의 트라젝토리 자체를 직접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로 피팅을 하는 거였는데 뉴럴 오퍼레이터는 이제 뭐라 하냐면은 솔루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공학만 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참에 저 수학과에서 저런 펑션 어널리시스라든가 미분기학 같은 거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이 솔루션 오퍼레이터라는 녀석이 이 반학 스페이스 오브 펑션 아까 그 스냅샷들 있죠. 그 스냅샷을 인풋으로 받고 또 다른 스냅샷을 아웃풋으로 내주는 이게 말하자면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뉴럴 오퍼레이터 배우실 때 아마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이제 보셨을 건데 그래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다. 고맙습니다.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다. 그럼 뭐 하냐면은 이 초기 조건을 그죠? 초기 스냅샷을 인풋으로 받고 다시 이제 똑같은 초기 스냅샷을 아웃풋으로 내는 아이덴티티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에서 살짝 조금만 이제 옆으로 가면 이 오퍼레이터는 이제 뭘 하냐면은 저 초기 조건을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 이 초기 조건에서 조금 벗어난
스냅샷을 아웃풋으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오퍼레이터의 트라젝토리가 있다? 그러면 뭘 할 거냐면은 이 오퍼레이터의 트라젝토리는 뭘 하냐면은 이 초기 조건을 인풋으로 받고 이 인타이어 트라젝토리를 프레딕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PD의 솔루션 오퍼레이터다. 아시겠죠? 자, 근데 같은 다이나믹스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이니셜 조건만 바뀌면 솔루션 오퍼레이터의 트라젝토리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다이나믹스니까. 다이나믹스가 바뀌지 않는 한 얘는 똑같아요.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로 이 다양한 트라젝토리들을 다 학습을 해보려는 거 vs 그냥 요거 하나만 학습하는 거.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쉽겠죠. 네, 그래서 현재 추세는 뉴럴 오퍼레이터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상황이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그 힛 이퀘이션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실 그 편미분방정식 수업을 좀 깊게 들으신 분들은 이런 익스프레션을 보셨을 거예요. 네, exponential of t times 라플라시안.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익스포넨셜 안에 저렇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들어갑니다. 저거를 이제 우리가 솔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 보셨던 요식이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솔루션 펑션 자체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솔루션 오퍼레이터만 학습을 하면 초기 조건이 바뀌더라도 그 솔루션 오퍼레이터 똑같은 거 이용을 해서 솔루션 펑션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팍은 뭐냐? 저 솔루션 펑션, 솔루션 오퍼레이터, 이거 결국에는 여기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PD들이 요 폼을 따라요. exponential of time t 곱하기 some differential operator. 그럼 exponential of time t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요 differential operator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우리가 저 솔루션 오퍼레이터를 전체를 학습을 하느냐? 저 differential operator만 학습을 하면 되지 라는 게 팍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왜 굳이 제가 인디애나랑 샤를드골 뭐 이상한 동네 두 개를 이렇게 찾았을까요? 네. 뭐 어쨌든 어느 한 점에서 이제 다른 한 점으로 비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구 밖에서 멀리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구 평평론자들이 아니면 이 전체 트라젝토리는 곡선을 따르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 곡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서울에서 만약에 내가 워싱턴 DC를 가고 싶다. 그럼 워싱턴 DC가 어느 방향인지 방향만 딱 짚어주면 그 벡터 따라서 날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좀 더 이제 그 추상적인 수학으로 발전을 하면 그게 익스포넨셜 펑션인데, 결국에는 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솔루션 오퍼레이터 트라젝토리를 알 필요 없이 벡터만 알자. 벡터만 학습을 하자. 그럼 뭐예요? 인천에서 DC까지 전체 트라젝토리는 곡선이지만 그 곡선을 다 알려고 하는 거랑, 그죠? 아, 워싱턴 DC 저 방향. 이게 훨씬 더 쉬운 문제죠. 예. 그래서 해보니 훨씬 잘 된다. 팍이. 그래서 뭐 이런 단순한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익스트림 다이나믹스 문제에 대해서 훨씬 잘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게 더 잘 돼요 라고. 그래서 뭐 재밌는 사실 연구 방향들이 많아요. 방향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소개를 하느라 되게 그냥 단순하게 그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팍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가야 될 길이 많고,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뭐 이상한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엄밀하게 들여다보자 뭐 이제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멀티 레졸루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 어댑티브 메쉬. 근데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들여다보고 있고, 멀티 스케일, 멀티 피직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피직스랑 매크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피직스가 다른데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을까요? 예, 그럼 질문을 몇 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시죠? 네. 마지막 타임 시그널 저기 비교한 거 슬라이드
트레인 데이터를 몇 개나 쓰신 거예요? 그 P만, 그 PD만 보신 게 아니고 트레인 데이터를 계속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초기에만 좀 많이 사용하시고 후반기에는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걸로. 네, 이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이게 뭐였냐면은 그 핀 그 튜토리얼에서 제가 예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핀 튜토리얼에 보면은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그 앵귤러 프리퀀시랑 그 파라미터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제 그 파라미터를 따라서 이제 앞에 뭐 t equals 한 5까지 실험 그 메저먼트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나머지 그 없는 타임 스텝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 튜토리얼에는 앵귤러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댐핑 레이쇼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튜토리얼을 실행을 해보면 잘 돼요. 근데 이제 그 앵귤러 프리퀀시를 좀 더 높여보고 댐핑 레이쇼를 낮춰보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여기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하고 있죠. 그 퓨처 스텝들을 프레딕트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이고 이제 그냥 기왕 그 문제를 가져온 겸 이 파악도 같은 컨디션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first 5 seconds 동안 똑같은 이제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이 future time 스텝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를 저희가 이제 그 예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고요. 제 질문은 이제 그 5초 이후에는 트레인 데이터를 쓰실 없습니다. 때 잘 맞았던 거라 그게 네. 왜 그랬는 거라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가 보통 우리가 좀 적게 사용해서 콜로케이션 포인트 많이 쓰더라도 트레이닝 데이터는 좀 적게 사용해서 사실 좀 맞추려고 그쵸. 노력을 하는데 예, 예. 좀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이거 근데 사실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더 늘리고 네, 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낮춰도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맞지 않을까? 이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그 시스템 기계 시스템 동력학이나 뭐 이런 진동학 이런 거 들으시면은 이거 왜 그 mx 더블 닷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를 그 행렬 형태로 해가지고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x랑 x 다시고 그죠? 그래서 행렬 놓고 막 이렇게 풀잖아요. 고개 끄덕 하시니까. 그래서 솔루션이 결국 이거거든요. exponential of t times 그 matrix A. 그 matrix A에 이제 k over m도 있고, 그죠? k over c 텀도 있고. 네, 그 행렬이 이제 그 A가 되는 거고, 이 케이스에서. 근데 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 펑션 itself를 다 그냥 학습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콜로케이션 포인트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 곡면을 잡고 이렇게 직접 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리미를 펴주는 거예요. 이 곡선의 뭐 곡률과 그 기울기 뭐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죠? 이 컬로케이션 포인트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림질을 할 로케이션들이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 학습하는 거는 그죠? 별거 아니니까 커브 피팅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기울기랑 곡률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많이 넣으면은 뭐 좀 더 잘 될 수는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프로파게이트 하는 게. 예. 그리고 보시면은 전체를 한 번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파게이션을 해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A텀을 바로 그냥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A텀이 뭐예요? 우리가 댐핑 레이쇼랑 앵귤러 프리퀀시 요 두 개잖아요. 결국엔 그 행렬 전체가. 그래서 그것만 학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시면은 이러다가 요거 진동하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하냐면은 앵귤러 프리퀀시랑 댐핑 레이쇼를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를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보신 건 PD 2차 미방 그냥 직접 보신 게 아니고 상태공간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그 상태공간 방정식 매트릭스를 갖다 얻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아까 XX 다 말씀하신 것 같은 상태공간 방정식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직접적으로 그걸 바꾸지는 않았고요. 그 A 매트릭스가 뭐 거기서 나온 상태 공간 방정식에 나온 A 매트릭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비율을 들기 위해서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실제로 저희가 뭐 이거를 변환을 해서 행렬을 찾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2차 미반 그대로 푸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네, 또 질문이 아까 요 분이 먼저 드신 것 같아서 과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맵핑되는 정연파에 대한 해석이 되잖아요. 여기 만약에 충격이 더해져서 그런 고주파 성분들이 포함된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정말 파악가 좀 더 효과적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는 제가 그냥 진짜 그냥 단순한 예제로 갖고 온 거고 이 실제 결과는 아까 왜 그 막 충격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몰라? 네. 그래서 훨씬 더 잘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연파에서 이렇게 쫙 가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샥이 온다. 그럼 이제 막 이게 가다가 확 튀겠죠. 네. 그런 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커브 피팅 그 문제로 풀라 그러면 이게 직관적으로도 좀 어렵다라는 거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to be fair, 제가 여기서 제가 팔기 잘 된다 계속 이렇게 약을 팔았는데, 예, 그 익스트림 다이나믹스의 경우에 예, 잘 된다는 거지. 그 평범한 다이나믹스, 익스트림하지 않은 다이나믹스는 사실 셋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 막 이걸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편하신 거 쓰시면 되는데, 익스트림 다이나믹스로 갈수록 좀 더 잘 나오더라. 예, 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모든 경우에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약을 파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오원석 교수님, 예. 아까 수식에서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위에 개수가 들어있는 트레이너 파라미터를 뭐 그런 형태를 보여주셨는데 그 익스포넨셜을 빼버리고 그 트레이너 파라미터를 학습하겠다라고 이해했는데 그렇게 해도 네, 그 이 파기 설계된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이제 그 함수 해석학이랑 미분기학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네, 요 거거든요. 그래서 뉴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솔루션 오퍼레이터 전체를 학습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저희는 거기서 이제 데리버티브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만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제가 좀 헷갈리는 점은 퓨리에 피처 인베딩이랑 또 살짝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오, 네, 맞습니다. 프리의 임베딩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를 이제 그 프리에 트랜스폼 하시면은 왜 컨볼루션 오퍼레이터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프리에.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프리에 도메인으로 바꿔서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글쎄요. 그거는 좀 더 깊게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네. 이제 학 버전 1이 있고 학 버전 2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최근에 퓨리에 뉴럴 오퍼레이터라든지 라프라스 뉴럴 오퍼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과 비교라든지 뭐 그런 걸 오래 보셨는지가 네, 그 뭐 프리의 뉴럴 오퍼레이터는 거의 뭐 저희 학생들은 논문 쓰면 제일 기본으로 항상 비교를 하는 거고, 라플라스 뉴럴 오퍼레이터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방금 전 질문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프리의 뉴럴 오퍼레이터는 여전히 오퍼레이터 트라젝토리 전체를 학습을 하는데 그 전체 트라젝토리를 프리의 도메인에서 이제 학습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방법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프리의 그 프리퀀시 컷오프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아티팩트들 때문에 예,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요 팔 방법론에다가 프리에를 요거는 좀 예,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하나 더 할까요? 예, 마지막 예, 저희 학생. 네. 아까 핀이랑 파크랑 비교했을 때 핀은 레이어가 하나 주어졌는데 네. 스테이션 코스도 훨씬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그 제가 그냥 예제로 갖고 온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팍 같은 경우는 레이어도 많이 필요 없고,
뉴런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핀 대 팍으로 가면은 거의 팍이 메모리 뭐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뉴럴 오퍼레이터 대 팍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노멀한 피직스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뉴럴 오퍼레이터가 좀 더 inexpensive 하고요. 그래서 훨씬 적은 파라미터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익스트림 다이나믹스로 가면은 이제 경험상 뉴럴 오퍼레이터나 팍이나 그 필요한 뉴런의 개수라든가 복잡도가 비슷해지는데, 예, 이제 정확도나 이런 걸 보면은 팍이 좀 더 잘 나오는 저희 이제 경험이었고, 뭐 저희가 모든 문제를 테스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항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